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섯 번째 썰이냐? 제가 낮에 방송할 때 썰을 5개 풀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방송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 썰.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씁쓸한 현실이죠. 흑수저는 아끼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소소한 재미를 느끼면서 사는 거고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일반 서민분들을 보통 사람 얘기해요. 보통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서민이란 말 많이 쓰죠. 언론 미디어 아니 일반 사람들도 서민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정작 서민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모를 겁니다. 서민의 정확한 정의가 뭐야? 라고 묻는다면 대답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제가 간 말씀드리면 서민의 사전적 정의는 신분적 특권을 누리지 못한 중류 이하의 삶을 사는 일반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절대 다수의 사람. 신분적 특권이라고 하면 뭐 부모가 능력이 좋다거나 아니면 재산을 뭔가 많이 물려받는다거나 그런 어떤 혜택 없이 중간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중간값의 삶을 좀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중위소득을 보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중위소득이 한 26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 세금 때문에 한 230만원 정도 그래도 될 거예요. 평균 소득은 360만원, 세금 때문에 한 315만원 정도 됩니다. 엄청 많이 벌지 못해요. 안타깝지만 누구나 많이 벌고 싶지만 절대 다수의 보통 사람, 서민들은 많이 벌지 못합니다. 근데 서민들이 지금 점점 이 삶을 이어나가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건 아니에요. 돈을 못 벌어서 아닙니다. 돈을 벌긴 버는데 버는 만큼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써가지고 이제 돈을 남기지 못해서 저축을 못하기 때문에 점점 버티기 힘들어지고 있어요. 일반 보통 사람의 쓴소리가 많이 커졌습니다. 정말 많이 커졌어요. 여러분 못 사는 동네 같은 데 가도 요즘엔 좋은 차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달동네는 아니면 이제 경사가 있는 이런 동네 있죠. 사실 그런 동네는 썩 좋은 동네가 아니죠. 그런 동네 안에 보더라도 뭐 신형 산타페, 뭐 GV70, G80, 아니면 BMW 5 시리즈, 벤츠 클래스 쉽게 볼 수 있죠. 사실 그 동네에 산다고 치면 금전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넉넉하지 않은데 차는 좋은 거 끌어요. 이런 것들을 정말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제대로 돈을 모아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당장의 소비에 뭔가 급급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뭐 빚을 더 많이 지고 있고,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가계부채가 뭡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빚이에요. 빚. 점점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빚이 늘리고 있습니다. 못 갚아 나가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서, 아니면 요즘에 돈 벌기 힘들어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정말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버는 거 대비 너무 돈을 많이 써서 그래요. 요즘에 사람들 보면 약간 행동이 이상합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 놀아요. 언행 불이치가 정말 심합니다. 말과 행동이 같이 움직여야 이거 언행일치나 말 쓰잖아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 보면 말은 힘들다고 하지만 행동은 힘든 게 아닌 것 같아. 돈 없어서 힘들다고 하면서 막상 쓰는 폰은 최신형 스마트폰, 뭐 아이폰 프로맥스 같은 거 쓴다거나, 막상 돈 없다고 징징대면서 배달 음식은 자주 시켜 먹어.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좀 제가 황당한 거 좀 몇 개 봤는데 뭐냐면, 뭐 그분은 사정이 있겠지만 말로는 백수라고 하면서 쉬고 있다고 하면서 배달 음식은 진짜 자주 시켜 먹어요. 금전적으로도 쪼들리는 눈에 보이는데 스마트폰은 가장 최신형이야.
뭔가 앞뒤가 안 맞아 이게. 요즘 이때 그게 비단 뭐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일반 사람 보더라도 정말 그렇거든요. 뭔가 말은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막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하는 행동을 보면 저게 힘든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정말 극도로 힘들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말은 힘들다 징징대면서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것 같아.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 뭐 여행 갔다 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면서 뭐 전자제품 바꾸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면서 배달은 자주 시켜 먹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면서 인터넷 쇼핑도 자주 하고, 뭔가 안 맞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말로 힘들다고 하지만 정말 힘든 게 어떤 건지를 제대로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뭔가 이제 금전적으로 안정망을 형성하지 못한 분들은 힘들어질 겁니다. 직장을 꾸준하게 다니지 않는 분들, 그리고 돈을 제대로 모으지 않는 분들, 빚을 제대로 갚지 않는 분들, 씀씀이가 해픈 분들, 그런 분들 많이 힘들어져요. 지금 힘든 건 힘든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내가 어렵다, 못 살겠다 하는 거는 진짜 어렵고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버거워집니다. 뭔가 이렇다 할 대비를 못한 분들은.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만한 한 번에 큰 돈 벌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한 이유가 그만큼 리스크가 높으니 무리하게 돈 벌려고 하다가 자빠지면 그냥 나락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바라면 안 된다는 거죠. 매번 말하시는 거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걷는 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문장에 보면 한 번에 큰 돈 벌려고, 일반 사람이 한 번에 큰 돈 버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직장인이면. 왜냐면 직장인들 받는 게 뻔하기 때문에 막 임금이 갑자기 큰 폭으로 올라가고 그런 경우 없습니다. 뭐 300만원 버는 사람이 갑자기 600만원 벌고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회사 진급을 해도 한 2, 30만 오르지 갑자기 막 2, 300 오르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살면서. 그러면 일반 사람이 큰 돈 벌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부동산 투자를 잘해가지고 그 부동산이 떡상을 해서 큰 차익을 남기는 거. 두 번째는 뭐냐? 투자를 잘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받는다거나. 세 번째는 뭐냐? 뭐 자영업 사업 같은 거 잘해가지고 큰 돈을 번다거나. 이 세 가지예요. 일반 사람들이 큰 돈을 벌려면. 직장을 다녀서는 큰 돈 벌기 힘들어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돈을 버는 세 가지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부동산, 그리고 투자, 그리고 사업, 이 세 가지는 리스크를 크게 안고 있습니다. 크게.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중에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 보면 이 세 가지 때문에 힘들어요. 뭐 부동산 투자했는데, 부동산 연끌했는데 매달 나가는 원금이자 점점 갚아나기 힘들어서 힘들다. 또는 투자를 했는데 날려먹어서 힘들다. 또는 가게를 찾았는데 손님이 안 와가지고 적자가 나서 힘들다.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잘 되면 좋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보다 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그리고 투자, 장사. 물론 그 중에 군계 일학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계 일학으로. 근데 제가 사자성 썼잖아요. 군계 일학. 그러니까 특정한 한 명만 잘 나가고 나머지는 잘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수많은 투자한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이득 보는 사람이 있겠죠. 개미 중에. 근데 아까 말했죠. 군계 일학. 딱 한 명만. 무리에 딱 한 명 정도만.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괜히 했다가 본전도 못 건져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일반 보통 사람은 한 번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투자, 그리고 이 자영업,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삐끗하잖아요. 하나 잘못되어 넘어지면 그 리스크가 인생에서 크나큰
리스크로 번지게 됩니다. 단지 있잖아요. 투자 한번 잘못했다고, 부동산 연끌 한번 잘못했다고, 자영업 한번 실패해봤다고, 뭐 그게 대수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인생은 힘들어요. 그 리스크 하나가. 여러분 봐봐. 여러분 주변에 뭐 그 자영업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대출 받았겠죠. 네. 사실상 대출 안 받아서 장사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안 되면 그냥 장사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가정이 위태로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아까 말씀드린 뭐 부동산, 투자, 사업으로 잘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사람들은 잘 되는 사람은 소수고 절대 다수는 잘 안 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한번 삐끗하면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뒤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누누이 얘기하는 게, 한번 뭐 큰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 그 큰 돈 벌려고 하는 것 때문에 큰 돈이 잃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일반 보통 사람은 큰 돈을 벌려고 하다가 날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 돈 날리게 되었을 경우 그 리스크가 남의 인생을 정말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뭐 B2 같은 거 했다가 모아놓은 돈 1억 날리고 거기다가 대출받는 거 1억 5천원 날려버리면, 그러면 난 돈 없이 나이 먹은 상태에서 빚만 1억 5천 있는 거예요. 그걸 갚을지 안 갚을지로 장담할 수 없고, 그걸 갖고 나면 난 나이 한참 먹었습니다. 남들은 노후 대비하고 뭐 집 사고 어느 정도 자산을 축적할 동안 난 아무것도 건진 게 없게 돼버리는 거야. 빚을 갚는 것도 정말 힘들지만 못 갚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못 갚으면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에 뭔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무리수를 벌리기보다는 애초에 그런 무리수를 안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 일반 보통 사람은 한 번 실수하면 끝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